정치도사와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치 구단주 모셨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해남 진도 완도. 예, 박지원 의원님 그걸 모셨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아무튼 예. 취재 편의점이 네. 이제 1년도 못 돼서 이제 11개월째죠. 예. 42만 구독자가 됐고 52만입니다. 52만. 예, 53만을 보고 있어요. 53만. 예. 그리고 2억 명이 예. 비교했다고 하면은 네. 엄청난 발전입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점이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은 박지원 도사님의 덕분입니다. 어렵습니다. 이제 또 예. 국정감사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9시에 좀 출연하기가 힘들어서 지금은 다음 예. 주부터는 좀 그렇습니다. 쉬었다가 예. 또 필요하다 하면 예. 제가 한 번씩 나오겠습니다. 예. 예. 국정감사가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사실 뭐 네. 편의점 방송보다 사실은 국감에서 잘 해주시는 게 국민들은 훨씬 중요합니다. 거기서 현장 취재를 많이 해서 좀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네. 저희가 현장 취재, 지금 조금 어렵긴 한데, 갖춰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지금,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된 것들이 자고 나면 하나씩 터져가지고 너무 많아서 다 헤아릴 수가 없는 수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시작은 김건희, 중간 과정도 김건희, 마지막도 김건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이 나라가 이렇게 망쳐가고 있는데 이대로 가셔서 되는가? 저는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민심을 보시고 국정 방향을 쇄신하지 않으면은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정 방향을 쇄신해야 되는데 일단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또 한동훈 대표는 빼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를 불러서 또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이는 네. 이미 건너간 것 같아요. 루비콘 강을 건넌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썩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집권 여당 정부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결기를 내서 결단을 내서 김건희 특검 네. 재표결 때 한번 보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한번 한동훈 대표의 힘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은 국민의 65% 이상이 김건희 특검의 60, 70%가 찬성하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의 시작은 김건희로부터 시작해서 중간, 즉 과정, 예. 종결까지 예. 기승전 김건희인데 대통령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특검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네. 민심과 위반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사실 예. 비대위원장 때도 그랬지만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되면서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네. 했다고 하면은 결국 한동훈 대표는 민심에 국민을 따라서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당신을 위해서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10월 4일 윤석열 대통령 그 세 가지 김건희 특검법, 네.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이제 지역화폐법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일 만찬을 하시는 걸까요? 재의결 때 당신들 투표 좀 부탁해 이런 그런 것으로 보이죠. 보이지만은 또 한동훈 고립 작전이 한동훈 고립 작전이다.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그러한 결기와 결단요, 그런 배짱이 있느냐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검찰에서 자기 부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능한 부하였지만은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명령에 복종 잘하는 부하다. 그래서 고립화시키면은 어떠한 그 결기 네. 이러한 것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네.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요. 땡감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땡감으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 낙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자기가 예. 국민에게 한 얘기가 있고 제가 수차 얘기했지만은 국민과 함께 가야 정치가 성공하지 윤심을 따라서 가면은 마찬가지다. 예. 왜 윤석열 대통령이 20%대에서 멈춰 있느냐? 어제 네. 리얼메타 조사만 하더라도 4% 5% 예, 떨어졌다는 4.5%. 거 아니에요? 예. 예, 떨어졌는데 처음으로 리얼메타 조사에 잘못한다. 네. 즉 지지하지 않는 표가 70%가 넘었어요. 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할 때는 70%가 넘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잘못한다고 판단하는 지지하지 않는 국민과 함께 가야지 네. 20%대하고 같이 가면은 자기는 진짜 땡감으로 네. 낙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여기에서 지금 윤석열이 사느냐 한동훈이 사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 김건희가 죽어야 예. 한동훈은 살고 예. 국민님도 산다. 대한민국도 산다. 예. 이것을 직시하고 예. 한동훈 대표가 언행을 하지 않으면은 진짜 예. 나라도 불행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4일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그 10월 7일 다음 주부터는 국감이 시작되기 때문에 5일 날 재의결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5일이 토요일인데 이 네. 휴일에 그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이 새 법안에 대해서 재의결을 했을 때 국민의힘으로부터 이탈표가 8표가 나올 수 있겠는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그 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게 지금 과거처럼 네. 정치가 살아 있었으면은 여야가 중진들까지도 이렇게 대화가 왔다 갔다 해서 좀 보여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완전히 정치가 죽었기 때문에 예. 여야 중진들끼리도 한번 만납시다 예. 해도 서로 안 만나요? 만나지 않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에 대해서 네. 관건은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법안 발의하는 열석도 없다더라. 이 저작거리의 소문은 그렇게 나 있는데 한동훈 대표 그래도 대표인데 뭐 8석 혹은 10석 이상은 동원할 수 있는 힘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래도 있을 거예요. 저는 봐요. 예. 그런데 지금 현역 의원들은 한동훈 소위 친한 예. 현역 의원들은 공개적 발언을 못 하잖아요. 예. 그래도 하시는 분이 원외, 김종엽 최고위원, 신지호 부총장 네. 이 정도 하는데 그분들 외에 이번에 신지호 의원이 싸대기를 때리고 싶다 한 것도 사실은 친한 의원이 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주 예. 뭐 한지아 가을, 대변인. 예. 예. 가을 뭐 저쩌고 예. 그런 거 보면은 이 한동훈 리더십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제일 무서운 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네.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예. 임기가 거의 2년 반이 예. 남아 있기 때문에 예. 다음 검찰총장도 임명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심우정 검찰총장이 엊그제 취임했지만 네네. 임기 2년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처럼
인사에 민감한 조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윤석열 정권 대통령한테 예. 김건희 여사한테 충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심의 예. 이런 결과도 결국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이 두 분에 대해서 네. 기소를 하지 않잖아요. 네. 이런 것은 그래서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네. 상당한 조심을 하고 있고 말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즉 한마디로 여기서 쫄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검찰에. 쫄았다 검찰을. 예? 예. 아니 검찰한테 여의도가 쫄아 있는 거예요. 예. 검찰한테 여의도가 쫄아 있다. 예. 근데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러면 첫 번째 10월 5일 날 그 재의결했을 때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것은 저는 예단하기 어렵다.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예. 민주당으로서는 민심을 얻고 있기 때문에 예. 진보 예. 야권 세력들은 만약에 네. 재개의 재투표에서 부결되더라도 또 네. 탄핵 발의를 할 수 있다. 특검 발의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해야죠. 그렇죠. 네, 또 네. 특검 발의를 계속 해야죠. 그러면 당연하죠. 대통령이 이제 24번째 거부권 행사 계속 이걸 쌓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그래서 국민이나 일부 언론에서 뭐 특검 필요증이다. 예. 이런 탄핵 필요증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쳐다보면은 즉 김건희, 윤석열, 검찰을 쳐다보면은 왜 야당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왜 국민의 60, 70%가 원하는 심지어 TK에서도 다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갤럽 여론조사가 예. 20%포인트밖에 안 됐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물론 10%로 떨어져 갈 수도 있지만은 대통령을 찍은 분들이 극우 보수 세력들이 야 이래서는 우리 대통령 안 된다 네, 네. 해가지고 조금 올라갈 수 있다. 예. 2% 올라갔잖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볼 때는 심리적 10%대로 떨어졌다. 아. 왜냐하면 리얼미터가 예, 예. 그걸 또 증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주 예. 며칠 사이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려서 네.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가 죽어야 살아요. 김건희가 죽어야 한동훈이 산다. 한동훈이 살고 예. 국민의힘도 살고 예. 나라도 산다 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 행동으로 못 옮기는 거예요. 용기가 부족한 걸까요? 아무래도 예. 정치 일천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행동으로는 못 옮기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쫄았다. 그래도 10월 10일 날 그 4월 총선에 대한 공소시효가 그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10월 10일 이후로부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자유로워지지 않겠냐. 그때부터는 조금 더 자유로워지지만은 네. 그러지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보십시오. 네. 상식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다시 또 이번에 만찬 안 해도 네. 추경호 등 친윤만 불러가지고 하겠어요? 이건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의 상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상식이 저렇게 옹졸하고 밴댕이 속을 가져가지고 예. 나라가 되겠냐고요. 예. 자, 제 손자가 예. 생일 파티 하면서 예. 친구들 초청하는데 물론 저학년 때는 자기 좋은 사람만 해요. 네. 그렇지만은 학년 수가 올라갈수록 네. 되게 체면을 생각해서 이렇게 그쵸. 하는 게 인지상정 예, 아니에요. 예. 그런데 대통령은 줄기차게 저런 걸 보면은 예. 고립화 시켜가지고 예. 가자. 그래서 저는 그 김종혁 네. 최고위원이나 신지호 부총장의 발언을 수위를 보는 거예요. 네. 수위를. 수위가. 그분들은 좀 비교적 셀럽으로서 네. 할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어딘지 좀 다운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참 걱정입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유치원생들도 요새는 이렇게 친구들 뭐 이렇게 가르고 만나지 않고 밥도 그냥 같이 아무리 싫어도 밥은 같이 먹고 이런데 딱 빼놓고 넌 오지 마. 이런 어쩌다 우리 국민이 세상에. 이런 옹졸한 밴댕이 대통령을 만났는지 예. 저는 한심스러워요. 전 처음 봤어요 이런 거. 그렇죠. 아니 누구나 연세가 또 그래요. 있으시잖아요. 예. 애들도 아니고. 예. 와 이런 발상이 가능하다는 것에 진짜 놀랄 노자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저나 오늘 한겨레 단독 보도를 보니까 이게 지금 공천 개입 파문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야, 많이 이른바, 커지더라고요. 예, 명태균 게이트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네. 관련해서 이제 그 윤건영 의원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거를 질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중앙선관위원회에서 답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 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 네. 없죠.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제2의 명품백 사건 아니냐.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김건희 여사는 다 무사 통과. 대통령 영부인도 국민이죠. 그렇습니다. 국민입니다. 선거법은 국민에 적용되는 것이 해야지 어떤 특별법으로 대통령 영부인 법이 있나요? 대통령은 적용이 안 되지만은 영부인은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이게 진짜 상식을 뛰어넘는 국민권익위원회, 예. 검찰, 감사원, 경찰, 이제 선관위까지 예.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쫄았던 거예요. 저걸 어떻게 설명해요? 아니 법을 위반했으면은 위반한 거지. 예. 어떻게 특별 규정이 있나요? 정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한 이들의 관계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를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화한 이들의 관계에 따라서 공천에 개입한 건지 따져볼 여지는 있다. 요렇게까지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그냥 사인 간의 대화다. 둘 다 공직에 있지 않으므로 사인 간의 대화이므로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건가? 라는 의혹도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영부인의 공천 개입과 예. 국정 개입에 대해서는 이건 국정문란입니다. 네, 국정문란. 그렇기 국기문란.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국정문란이죠. 예. 그렇지니까 저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달도 차면 기운다. 권력도 차면 기우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돼서 한 개 반이 내려가고 있어요. 네. 절반이 됐어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세월은 간다. 지금 그러한 것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록 선거법 공소시효가 이제 10월 10일 되면은 지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건희 특검법도 지금 우리가 서두르고 있는데 네. 공소시효가 지난다 하더라도 국정문란 네. 또 다른 이러한 것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오죽했으면은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한테 약속한 대로 영부인 하지 않고 네. 조용히 남편 내조만 하겠다.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백담사라도 가서 계셨으면 2, 3년 계시면 좋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던데 예. 불교계에서 엄청난 항의를 받았어요. 아. 무슨 백담사가 쓰레기 하치장이냐. 아이고야. 예. 그래서 저한테 사과하래요. 네. 불교계에서. 네, 사과한다. 예. 그렇지만은 그래도 사찰로도 못 가면 어디로 가겠느냐 했더니 딱 나오는 얘기가 큰 집. 큰 집. 감옥? 그래서 저는 예. 어떠한 경우에도 김건희, 윤석열 이 대통령 네 분이 불행한 길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털고 가야 된다 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범들의 그 수사 기록이 막 나오고 막 있습니다. 나오고 있잖아요. 예. 지금 검찰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안 예.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재판을 하고 있기 예, 때문에. 그 변호인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수사 기록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다. 그렇죠. 이렇게 다들 예, 얘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아니 검찰도 그렇죠. 예, 특검으로 가면은 예, 그러한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무조건 보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계속 우리 민주당이 야권이 김건희 최상병 특검 네. 이런 것을 계속 요구하면은 통과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검찰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숨겼던 것이 특검에 특검에서 다 예. 밝혀질 때 그 네. 책임을 검찰도 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흘러내놓는 거예요. 만약에 특검에 의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고 수사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의 수사 검사들도 전부 처벌 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자기들 때문에- 문제로 예, 돌아오는 자기들 거예요. 문제예요. 예.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예.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은 네. 의뢰이 예. 특검으로 한다. 어, 국정조사로 간다. 예. 이런 얘기를 해서 엄포같이 되지만은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정치적으로 검찰 수사 똑똑히 해라 예. 하는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하기 촉구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불기소 처리를 할까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할 수 없다는 시그널이 JTBC 보도로 나오는 걸까요? 심우정 총장이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아니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예. 거기에 지금 JTBC가 보도했던가요?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네. 이름도 딱 박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검찰이 판결문에 의거해서 검찰은 인지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지 않으면은 검찰이 직무유기다. 아니, 언젠가는 특검이 된다니까요. 예. 언젠가는. 예. 자 보십시오. 예.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반 거부권 행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국회에서 200명 확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네. 부결된다고 합시다. 부결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은 예. 어떻게 되죠? 자연인이 되니까 그때는 포기할 수 없는 없어요. 거예요. 예. 바로 그냥 설사 국민의힘에서 그럴 리가 없지만은 네. 정권 재창출을 한다 하더라도 예. 정권 개최는 당연한 거고 이거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김건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만 감싸고 버티는 게 약은 아니다. 그런데 어제 그 공개된 서울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김대남 씨가 그 현역 네. 저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본인이 보고 듣고 느낀 내용을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한테 그냥 솔직하게 다 털어놓더라고요. 네. 일단 윤 대통령 꼴통이라는 거예요. 네. 말을 안 듣는다는 거고. 그리고 무능한데 말은 또 많다.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얘기해도 그러니까 말도 잘 안 한다. 뭐 화만 내고 하니까. 뭐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다 5가지 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한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국민이 알고 있는 일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김건남 행정관의 그러한 말이 예. 신빙성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게 민심이라는 게 네. 얼마나 무서운 과학이에요. 지금 민심을 생각하지 않는 분이 오직 김건희, 윤석열.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는 분이 한동훈이에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문제를 자각하고, 이거를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꿔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극우 유튜브 보면서 위안을 삼고, 뭐 그렇게 생활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것을 자각하기를 네. 우리는 지난 2년 반간 계속 촉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론은 안 된다. 예.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리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주변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말을 듣나 뭐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 대통령이 꼴통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한덕수 총리가 어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이미 기자회견 통해서 사과 다 하지 않았냐. 그 정도면 이제 국민들이 알아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하는 건 아니냐. 그런데 왜 60, 70% 국민들이 네. 이해를 안 하고 하죠? 나는 한덕수 총리도 제가 대정부 질문할 때도 예. 얘기했지만은 그 좋은 한덕수가 예. 왜 이렇게 나쁜 한덕수가 됐냐? 대통령 책임이죠. 대통령 책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이런 인식에 대해서도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이분은 아주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같이 망하는 거죠. 한덕수 총리도 같이 망하는 네, 거다. 한덕수 총리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부에 있는 분들이 누군가는 좀 정신 차려서 죽비를 좀 내려치는 이런 판단이 좀 필요한 건데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한 자리 어디 가서 한 자리 할 생각 궁리만 하고 있는 거고 한덕수 총리 같은 분은 대통령한테 아첨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야말 노릇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한테도 예. 얼마나 많은 실망이 되는지 예. 지금 정대철 네. 오늘 아침 조선일보. 헌정 회장이 조선일보 인터뷰에 예. 그런 윤석열이 아니었다. 예.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디로 갔냐? 그런 한덕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분들이 다 이런 분들이 된 겁니까? 권력에 취한 겁니까? 글쎄요. 제가 자꾸 하는 얘기지만 예. 몇십 년 전에 예. 올드 프레젠트맨이라고 로버트 레드포드가 나온 영화가 있었어요. 다 대통령한테 아부만 하는 거예요. 전하 지당합니다. 아니되옵니다가 한마디도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 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드라마 작가들이 써나갈 거예요. 이게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 네,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러면 윤 대통령은 탄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물론 지금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도 있긴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아직 예. 덜 타고 있다. 예, 촛불이 덜 타고 있고 탄핵 열차가 출발을 대기하게끔 네. 김건희, 윤석열 검찰이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역대 보면은 이승만 네. 3.15 부정선거 때 4.19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폭발된 건 아니에요. 자, 전두환 신군부 5.18이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하는 모두가 기억하는 참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촛불이 광화문에서 전국에서 하루아침에 탄 건 아니에요. 그게 쌓여가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주말 숭례문에서 열린 그러한 집회도 굉장히 수위가 높아요. 네. 그리고 전국 농민회 등에서 지금 집회를 하는 걸 보더라도 아주 재밌잖아요. 쌀값은 끌어올리고 윤석열은 끌어내리자. 네. 이런 것들이 민심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네. 그러한 것을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 함부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네.
보인다, 어, 가고 있다 가고 있다. 이렇게 봐요. 국회 안에서 탄핵의 밤 행사한 거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강덕구 의원 제명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예. 행동을 한 거고 예, 그러한 사람들과 정상적인 일을 한 것을 예, 물론 비난할 수는 있어요. 음, 그렇지만은 우리 민주당에서도 네, 민주당 차원에서 한 것도 아니고 개인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적절치 못했다 하더라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거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뭐 박근혜 대통령 당시 뭐 이렇게 그 그림 전시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때하고 비교해서 그때보다 더 모욕적이다 이렇게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판했는데요. 글쎄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 참조는 할망정 예,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음, 그래서 우리 민주당 강 의원이 한 것에 대해서 네, 저는 심정적으로 충분히 할 만한 일을 했다 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민주당이 탄핵할 결심을 밝혀달라 이렇게 공개 요구에 나섰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너무 좀 성급해. 네, 모든 우리나라 3.15, 4.19, 전두환 5.18, 박근혜 촛불 이런 걸 보더라도 정치권에서 먼저 나선 건 아니에요. 항상 시민들이 민중이 예, 불태웠기 때문에 모든 정치는 국민과 함께 가기 위해서 민주당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드립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 검찰 구형이 있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이제 징역 3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거 말고도 앞으로 계속 뭐 줄줄이 재판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1월 15일에 선고가 있고, 그다음에 위증교사는 11월 25일에 선고가 있고, 그리고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 FC는 10월 8일에 48차 공판 예정돼 있고, 쌍방울 대북송금도 다음 주네요. 10월 8일 2차 공판 준비기일 이렇게 예정이 돼 있어서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 가지고 보수 언론들이 뭐 몇 바닥씩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뭐 위중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그냥 뭐 이건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민주당이나 네. 이재명 대표는 의연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네. 위증교사만 하더라도 검찰이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구형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국민이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무죄 구형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구형은 구형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그리고 3심제가 있기 때문에 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할 때까지는 예. 무죄 추정의 원칙인 예. 헌법 정신대로 우리는 오직 의연하게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활약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영광 곡성에서는 조국혁신당하고 경쟁을 하는 상황이 됐고 부산 금정에서는 또 인천 강화에서는 야권이 좀 단일 후보로 해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전체 선거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전개가 어떻게 될 걸로 예측하십니까? 물론 네. 지역 단체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대표들이 나설 만큼 중요하냐? 네. 그렇지만은 이것은 선거입니다.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강서 신교훈 구청장 선거 때 이김으로써 우리 민주당이 승기를 잡고 총선 승리로 매진했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모든 포커스는 정권 교체로 가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국민들이 얼마나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윤석열 검찰 정권을 타도하고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보 세력들이 뭉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네. 호남은 네. 어차피 민주당이 이길 수밖에 없다. 어차피 그러니까 민주당. 예. 정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유소 습격 사건을 봐라. 한 놈만 패지 않냐. 예. 한 곳에 집중해라. 예. 아, 그래서 부산으로 가라. 부산 금정구는 아. 특히 조국 대표의 고향이에요. 아, 고향. 여기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단일화하자. 네. 그리고 강화는 예. 우리 민주당이 제 기억으로는 6시 내 고향 예. 진행했던 박용호 예. KBS 아나운서 실장을 우리 민주당에서 저도 네네. 영입하는데 곁들었습니다마는 예. 해가지고 승리한 적이 있어요. 강화에서 참 승리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렇지만 이번에는 보수가 분열됐기 때문에 네. 해볼만하다. 네. 여기에는 조국 혁신당에서 공천을 안 해서 예. 우리 민주당이 단독 공천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진보가 자동적으로 뭉쳐줘야 돼요. 예. 그러려면은 금정에서 뭉쳐줘야 네. 그 바람이 예. 강화에도 불게 된다고. 아하. 그래서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 네.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라. 만약에 거기에서 실패를 하면 예. 조국 대표가 어떤 상처를 받겠느냐라고 아. 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고 곡성 영광에도 지금 후보를 냈죠. 후보를 내 가지고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예. 예. 박 터지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경쟁하자. 네. 저는 경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네. 사실 오늘 휴일되지만은 내일 청문회 때문에 못 내려가잖아요. 네. 내일 또 청문회가 있단 말이에요. 네. 3일은 내려가죠. 네. 4일 날 국회에 있으면 또 올라와야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 살이 안 돼요. 아, 저는 지난주에 예. 나흘 살이 하고 왔어요. 지난주에 나흘살이. 예. 그리고 지금 월요일 10월 7일부터는 국정감사인데 예. 국정감사를 빠지고 거기 가서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조국 대표는 한 달 살이를 그 부산 금정에서도 전라남도 영광에서도 곡성에서도 이러니까 하자.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은 다 등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영광과 곡성은 경쟁을 예. 하고 예. 경쟁을 하고 예. 이 금정구는 예. 지금이라도 단일화해서 투표지 용지 인쇄가 들어가기 전에 하자. 나. 그것도 안 되면은 예. 사전 투표 들어가기 전에 전에 해서 하자. 승리하자. 예. 승리해야 예. 정권 교체의 길로 국민들도 아 네. 하고 느낀다. 그리고 특히 1년 반 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진보 세력이 진출할 수 있다. 저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조국 대표도 간절하더라고요. 네. 제가 써놓은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아서 민주당이 안 한다. 민주당이 안 한다 하지 마라. 네. 이재명 대표하고 둘이 만나라. 이게 둘이 친하시잖아요. 막. 친하죠. 예, 백주도 왜 그런 각일병식 것을 하시고. 그렇게 예. 정치력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서 아니, 정치적 저는요, 타협을 좀 하시면 저는 야권이 함께 뭉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조국 대표를 비난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요 민주당에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옹호한다고 경고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초반에 그러셨죠. 예. 경고까지 받고 지금도 그래요. 예. 왜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열석으로 내려가지고
조국혁신당 원내교섭단체 예. 구성되게 해주자 예.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네, 구라파식으로 하자. 주장하고 예. 예, 구라파식으로 하자. 예. 하는데 예. 이러한 것도 조국 대표가 네. 이재명 대표를 만나자고 만나서 단판을 지어서 얻어내는 것이 정치지. 예. 아 그거 요구했는데 안 해준다 예. 하면은 정치인이 안 된다. 아니에요. 정치인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다시 말씀드려서 예. 영광 곡성은 경쟁하고 예. 금정을 지금이라도 단일화해서 네. 금정과 강화까지 바람이 불어서 내석 다 네. 지보 세력이 승리하는 예. 그런 10.16 예. 재보궐선거를 맞이하자 이런 생각이에요. 서울교육감 선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 제가요 국정원장을 하면서 진실화해위원회, 네. 5.18 진상조사위원회 등의 엄청난 자료를 제공했는데 네. 서울 교육감 선거도 진화의 위원장이 나오셨어요. 아, 예. 서울대 예. 교수가 네, 네. 저하고 같이 일해 보신 분이에요. 예. 아, 정근식 교수님. 정근식 교수가 네. 그분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과 예. 교육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도 단일화됐고 네. 진보도 단일화됐기 때문에 예. 정치권에서 개입할 수 없는 선거이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예. 진실화해위원회 정근식 위원장은 참 훌륭한 분이었다. 아,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뭐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주셔서 매주 화요일에는 도사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방송하시고 이제 조금 국감에 집중을 하신 후에 국감 끝나면 다시 또 편의점으로 오실 거죠? 샤핑 오겠습니다. 예, 꼭 샤핑을 오시기 네.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저 카메라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김건희, 윤석열, 검찰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민심과 함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특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 내리시라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세월은 갑니다. 엊그제까지 그렇게 더웠지만은 오늘 이렇게 입어도 덥지 않지 않습니까? 세월은 갑니다. 참읍시다. 싸웁시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국감에서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예, 잘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네. 예.